나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한 가지 진술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능이 없어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규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았고 비범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으며 지적 천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꿈과 실현 사이의 다리를 건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규율입니다. 일요일 밤에는 꿈꾸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월요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차이에 꿈만 꾸는 사람과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종이에 목표를 적고 갑자기 밀려오는 열정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이번에는 정말 해낼 거야 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이내 알람이 울리고 일상이 노력을 요구하며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 약속은 깨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도 잔인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지탱할 규율이 없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것은 기분, 날씨, 다른 사람의 의견, 그리고 당신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혹은 마음에 울림을 주는 문장을 읽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을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신이 납니다. 하지만 내일 외로움이 몰려오고 아무도 박수쳐주지 않고 결과가 더뎌질 때 그 동기부여는 사라집니다. 바로 이때 규율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충성스럽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몸이 아플 때에도, 머릿속에서 포기하라는 소리가 들릴 때에도 나타납니다. 나는 인생 동안 인터뷰했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초기 파산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던 헨리 포드, 수천 번의 실험 끝에 전구를 밝힌 토머스 에디슨. 그들을 움직인 것은 단순한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탱한 것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하루하루 계속 나아가게 만든 흔들리지 않는 규율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자신에게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거울을 보며 이번에는 정말 바꿀 거야 라고 말했지만 첫 번째 어려움에서 멈춘 적이 몇 번입니까? 1월에 적어둔 목표를 2월이 끝나기 전에 포기한 적이 몇 번입니까? 만약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능 부족이 아닙니다. 믿음 부족도 아니고 재능 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끈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피곤한 몸으로 타자기 앞에 앉아 아무도 내가 쓰는 글을 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밤들을 기억합니다. 박수치는 사람은 없었고 청중도 없었고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지탱해준 규율이 페이지를 책으로, 책을 철학으로, 철학을 유산으로 바꿨습니다. 만약 내가 동기부여를 기다렸다면 아마도 당신은 오늘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규율은 근육과 같습니다. 훈련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재능이나 타고난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내일 우리는 감정을 따를지, 규율을 따를지 선택할 기회를 가집니다. 감정은 언제나 지름길을 찾고 즉각적인 쾌락을 요구하며 편리한 변명을 제공합니다. 규율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감정이 절대 줄 수 없는 열매를 줍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지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수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호날두를 차별화시킨 것은 거의 집착에 가까운 규율입니다. 모두가 떠난 후에도 계속되는 추가 훈련, 엄격한 식단, 기초 기술의 끊임없는 반복. 그는 규율이 재능을 곱하고 그것이 없으면 가장 큰 재능도 사라진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그때 규율은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소셜미디어에 동기부여 문구를 올리는 것은 쉽습니다. 나는 변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쌓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게으름에 아니요 라고 말하고, 즉각적인 쾌락에 아니요 라고 말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방해 요소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규율은 자신과 맺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영혼에 서명하는 보이지 않는 계약입니다. 하루 정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율 있는 사람은 다음 날 돌아옵니다. 오직 감정의 노예인 사람은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포기합니다. 그래서 규율은 항상 이깁니다. 그것은 빠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당신이 바랐던 모든 것,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아직도 단지 바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상상과 실현을 연결하는 다리를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그 다리가 당신 손이 닿는 곳에 있고, 그것은 운이나 재능, 상황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직 당신이 규율을 가지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에만 달려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내일이 그것에 달려 있다고 안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구분짓는 질문입니다. 꿈꾸는 것은 흔하지만 꿈을 지탱하는 것은 드뭅니다. 결국 도착하는 사람은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규율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려면 돈을 더 많이 벌면 된다고 믿지만 그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재산을 손에 넣고도 결국 파멸한 사람들의 예시로 가득합니다. 복권 당첨자에 대한 통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 중 거의 10명 중 7명이 5년이 되기 전에 파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몇 세대를 먹여 살릴 만큼의 돈을 갑자기 손에 넣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답은 간단하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에게 규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들어왔지만 사고방식은 가난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규율이 없다면 없던 풍요도 결국 결핍으로 변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커리어 동안 그는 유럽에서 3억 유로 이상, 즉 3억 유로 이상을 벌었지만 결국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미국 달러. 그는 링 안에서 존경받고 칭송받으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링 밖에서는 돈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관리할 필수적인 규율이 부족했다. 그는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렸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으며 세상 앞에서 제국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그를 쓰러뜨린 것은 재능 부족이 아니라 규율의 부재였다. 이제 내가 묻겠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월급 인상이나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거나 특정 기간에 더 많은 수익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빚을 지고 있었는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생활 수준이 당신의 관리 능력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는가? 이는 재정적 규율이 없다면 돈이 단지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돈은 당신의 두려움, 과도함, 그리고 조직력 부족을 드러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고 인정받기 위해 물건을 사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여행하지만
결국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남는다. 나 또한 그 경험을 했다. 젊었을 때 나는 유망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내 인생을 더 일찍 바꿀 수도 있었던 재정적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나는 집중력을 유지하고 충동을 억제할 규율이 부족했다. 잘못된 투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 목적 없는 일에 자원을 낭비했다. 나는 큰 손실을 입었고 바로 그 고통이 규율이 행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좋은 기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유지할 규율이 없다면 가장 큰 축복조차 무거운 짐으로 변한다. 오늘날 우리는 행동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을 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거의 10명 중 6명은 신용카드 한도에 의존하며 석 달치 지출을 충당할 비상금조차 없다. 이는 통계적으로 대부분이 직장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으면 단 한 걸음 만에 금융 붕괴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이다. 안정성을 결정하는 것은 급여의 크기가 아니라 가진 자원을 관리하는 규율의 정도다. 당신이 아는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거의 낭비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의식이다. 그들은 모든 돈이 목적을 가져야 하고 모든 투자가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 바로 이 규율이 다음 월급을 쫓는 사람들과 그들을 구분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얼마나 자주 돈이 문제라고 생각했는가? 하지만 실제 문제는 돈을 다룰 규율이 없다는 점이 아니었는가? 얼마나 자주 더 큰 금액을 받으면 인생이 바뀔 거라 믿었는가? 그러나 규율이 없다면 어떤 금액도 손가락 사이로 물처럼 빠져나간다. 돈은 중립적이다. 성격을 바꾸지 않고 당신이 이미 어떤 사람인지 확대할 뿐이다. 당신이 관대하다면 그것은 관대함을 확장한다. 당신이 무질서하다면 그것은 혼란을 키운다. 당신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두려움을 배가시킨다. 그러니 돈을 탓하지 마라. 그것은 오직 당신의 규율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규율 없는 돈은 경험 없는 손에 있는 불과 같다. 따뜻함을 줄 수도 있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울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번영을 유지하는 것은 행운도, 우연도, 재능도 아니다. 그것은 규율이다. 규율 없이는 잠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나 규율이 있다면 작은 것조차 배가 되어 영속적인 풍요로 변한다. 이제 내가 묻겠다. 당신은 이미 가진 자원을 다루는 데 있어 규율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더 많은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가? 적은 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많은 것을 관리할 준비가 되지 못한다. 사람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지만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규율은 감정적 규율이다. 그것은 스프레드시트에 나타나지 않고 은행 계좌 숫자로 측정되지 않으며 학위로 인정받지도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여정을 떠받친다. 누군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비웃어 프로젝트를 포기한 적이 몇 번 있었는가? 비판이 당신의 확신보다 더 컸기 때문에 꿈을 접은 적이 몇 번 있었는가? 그리고 판단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 적이 몇 번 있었는가? 감정적 규율의 부족은 재능 부족이나 기회 부족보다 더 많은 꿈을 무너뜨린다. 오프라 윈프리는 인상적인 사례다. 그녀는 가난 속에 태어나 학대와 미래를 질식시킬 고통을 겪었다. 모든 것이 그녀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 안에는 불꽃이 있었다. 매일 외부 환경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규율.
외부의 목소리가 그녀를 침묵시키려 할 때조차 계속 나아가는 이 규율이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슷한 환경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녀의 차이는 오프라가 감정의 무게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 또한 성공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조롱을 경험했다. 많은 이들이 나를 몽상가, 순진한 사람, 이상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라 불렀다. 계속할 가치가 있을지,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쉬울지 스스로에게 물었던 날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를 굳건히 지탱해준 것은 감정적 규율이었다. 나는 그 당시의 비평가들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 글을 쓴다는 것을 이해했다. 오늘 돌아보면 그때 포기했다면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씨앗을 결코 심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큰 실패가 나쁜 재정적 결정이나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붕괴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감정적 규율이 없으면 모든 비판이 당신의 꿈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된다. 계획, 모든 장애물은 포기의 변명으로 변하고 모든 인정의 침묵은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기르면 비판은 감옥이 아니라 연료가 되고 의심은 마비가 아니라 성장의 추진력이 됩니다. 현대 연구는 이 현실을 입증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더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할 뿐 아니라 직업적, 개인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어려움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반응하는 동안 감정적 훈련을 가진 사람들은 대응합니다. 이것이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 인생과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가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 꿈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의 확신보다 더 무거웠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침묵, 고독, 심지어 조롱을 견딜 감정적 훈련이 없어서 포기한 길은 몇 개입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 새로운 시작은 또 하나의 미완성 시도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다면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세상은 판단과 비판, 의심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감정적으로 훈련되어 있어도 계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결국 세상의 소음에 굴복하는 사람은 유산을 남기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그것을 만듭니다. 훈련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언제나 옳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반복 속에 진정한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삶을 복잡하게 만들까요? 마법 같은 공식을 만들어내고 큰 순간을 기다리고 즉각적인 전환을 꿈꿉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행동에서 말입니다. 훈련은 일상으로 위장한 기적입니다. 내가 훈련이 꿈과 실현을 잇는 달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빛나는 아이디어와 놀라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도중에 포기했습니까? 지능이 부족해서도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훈련이 없어서 초기의 열정이 시간 속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꿈은 욕망으로 남았지만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훈련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을 실제로 만드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훈련은 즉각적인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을 신뢰합니다.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으면 동기는 고갈되지만 훈련은 계속해서 심고 물을 주고 돌봅니다.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것 같아도 말입니다.
훈련은 시간이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언제나 승리합니다. 느릴 수 있고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수확이 올 때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수년간 글을 썼습니다. 종종 금전적 보상도 없었고 인정도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는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 같았지만 그 페이지들이 모여 날마다 쌓이고 결국 수백만 명에게 닿는 책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미미해 보였지만 수년의 합은 위대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훈련의 힘입니다.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는 힘, 이제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전 하나를 드립니다. 앞으로 20하루 동안 당신의 꿈과 일치하는 간단한 습관을 선택하세요. 1시간 일찍 일어나기, 버는 돈의 일부를 저축하기, 혹은 하루 30분 동안 마음을 확장시키는 독서에 몰입하기. 실패하지 말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처음엔 작게 느껴지겠지만 지속하면 불가능이 당신 편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인생은 의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보상합니다. 전설이 된 운동선수, 세대를 매료시키는 음악가, 제국을 세운 기업가를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재능만이 아닙니다. 거의 흔들리지 않는 훈련입니다. 그들은 기본을 반복합니다. 기본이 비범해질 때까지. 그들은 이해합니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적절한 동기를 기다리느라 실현하지 못한 꿈이 몇 개입니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에너지, 더 나은 조건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몇 번을 미뤘습니까? 훈련은 이상적인 상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일의 실천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듭니다. 하루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있다면 다음 날 다시 시작합니다. 감정의 포로는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포기합니다. 결국 이 꾸준함이 차이를 만듭니다. 단지 꿈꾸는 자와 실현하는 자, 말하는 자와 사는 자, 원하는 자와 성취하는 자의 차이. 훈련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삶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말합니다. 더는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당신의 꿈과 실현을 잇는 다리를 건너기로 결정하세요. 선택은 이미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다음 걸음은 당신의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꿈이 아니라 매일 꿈을 지탱하는 훈련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다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이루는 것을 연결하는. 그러니 무언가가 당신 마음을 울렸다면 그것을 잠깐의 영감으로 두지 말고 행동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성장하기로 결심했다면 이것이 여정의 첫걸음일 뿐이라는 것을 아세요.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은 지혜의 사다리를 한 단계 더 올라설 겁니다. 지금보다 1% 더 나아지기 위해. 여기까지 함께 걸어준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겠습니다.